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0일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조사, 지난 6년 9개월간에 걸친 조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으로는 이 마지막 또 한 번의 수사가 또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됐고요. 또 일부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로 단정을 해서 형사 처벌할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마지막 특수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4월에 시작된 이 세월호 잠사 사건, 그때서부터 따지면은 6년 9개월이 걸렸고요. 지금 현 특수본이 출범한 지난 2019년 12월 11월 기준으로 따지면은 1년 2개월 만에 지금까지 제기됐던 총 17개 사건 중에서 2가지 사건, 즉 이 해경 지휘부가 이 구조에 실패한 문제에 관한 책임 문제,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이 세월호 특조위 이 활동을 방해했다는 문제, 이 2개를 빼는 나머지 15사건은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한 선박 자동 식별장치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 이거 김호준이가 문제 삼은 것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감사 외압 등 진상규명 방해 의혹, 그 다음에는 해경의 구조책임 문제, 그 다음에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DVR 조작 등 증거 조작 의혹,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 요렇게 5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특수단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조위 활동 방해, 이 나머지 2개, 이 2가지 의혹은 다시 지난 연말 민주당 측에서 일방 강행 통과시킨 세월호 조사 특위로 넘어가고 이 특검에 말하자면 넘어가고 전부 다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듯이 예컨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수사도 방해, 감사도 방해, 그래서 이런 모든 외압 의혹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 전부 다 무혐의로 다 이제 풀려나게 무혐의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무사와 국정원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으로 전부 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김호준 씨가 주장한 세월호 고의 침몰설도 전혀 실체가 없다, 요거까지 전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 국정원장도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도 방해 혐의 전혀 없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수사가 중단됐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모든 외압, 또 그 다음에 미행, 감시, 사찰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수사본부장 또 여론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관혁 단장인데요. 완전히 다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에 굉장히 부담이 컸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 남긴 영상이나 메시지 등을 보면서 상당히 힘들었다. 또 유가족 등 밖에서 볼 때 기대한 만큼 수사 결과가 아니라서 실망할 수도 없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도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무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그 당시 실질영장 실질심사로 받으러 가는데 이미 받으러 가는데 검찰에서 이 수갑을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직하게 살아온 이재수 기무사령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기무사, 당시 이재수 사령관 그랬잖아요. 전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부끄럽게 군생활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무사에서
사찰, 감찰했다는, 미행했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벌써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섰을 때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그 이후로 나흘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권이 적폐몰이로 인해서 이재수 전 사령관이 생명을 잃게 됐는데, 이 문제도 이제는 유가족들이 있을 테니까요, 법적으로 반드시 구제를 받고요. 이 당시 수사했던 수사 라인 검찰, 그 다음에 이 수사에 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즉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기무사가 사찰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이 수사 당사자들, 수갑을 채운 인물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반드시 청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구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제2의 이재수 사건이 유가족 입장에서 보건 아니면 검찰 측에서 보건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재용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하루 만에 사면을 하거나 아니면 가석방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 따르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면 석방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한미 상의 측에서는 상당히 조금 유감스러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요.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만의 특색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비판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구속 조치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현재 우리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으로 볼 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조계에서는요,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이례적인, 그야말로 역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 인정을 감안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적극적인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호의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용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사를 해준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격려를 해줬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판결이 있은 후에 검사들에게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총장으로서가 아니라 4년 전에 수사팀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수사팀장으로서 전화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재용 간의 악영이 결국은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구속은 법원에서 말하자면 감시우위, 준법 감시우위를 설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준법 감시우위가 법원에서 생각한 만큼 기대가 못 미쳤다 이렇게 지금 판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하고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청와대 당국에서 더 적극적인 긍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가석방, 사면 이런 조치를 다 담고 있는 이유는 특수한 그러한 상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써먹으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예외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일 날 어제요, 이 해리스 대사가 떠나는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안동 소주를 선물로 건넸는데요. 이 안동 소주를 선물로 건넨 이유는 18년도 7월에 부임하고 할 때, 신임장을 제정할 때 안성 소주를 본인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안동 소주를 하나의 선물로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보도가 하나 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될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한미 대사 또 이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이런 대국 대사들이 떠날 때는 이 훈장을 줍니다. 이 광화문 이 수교 훈장을 주는데요. 제일 높은 훈장을 줘요. 광화장 수교 훈장을 주는데 지난번에 우리 한국을 떠났던 중국 대사에 대해서는 이 훈장을 준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는 이 훈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훈장을 안 줬다면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해리스 대사 떠난다는 것은 벌써 다 예상되어 있는 건데 이 준비가 덜 됐다라는 얘기는 적극성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아직도 실제 안 줬다. 그래서 안동소주 하나만 주고 떠났다. 이것은 그만큼 현 정권이 한미 관계에 대한 불만이 많고 특히 해리스 대사가 재임 중에 직격탄을 문정부에 대해서 몇 번 날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외교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얼마나 한미 관계에 관해서 그야말로 이 한중 관계만 또 못한 그야말로 이게 동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 의심이 들 정도로 한미 관계를 경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해리스 대사한테 이 상징적으로 주는 이 훈장을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청와대에서는 그 입장을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그리고 떠나는 미 대사는요, 누군가 한국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한 팀이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침 19일 날 제8회 한미동맹 포럼이 있었는데 그 강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미국이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안보동맹은 미국, 무역 파트너는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내러티브다. 미국은 1950년 선택했으며 신생국인 한국은 1953년, 즉 한미 방위조약 체결이죠. 이미 선택을 끝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경제 안보 이슈든 간에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우리의 행동 받침이 될 수는 없고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서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의 회담, 한국 대통령과 세 차례의 회담에서 제시한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겸 총비서가 잠재적 기회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조건에 기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안보는 서두를 수 없다. 우리는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의 지나치게 정권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미국 시간은 내일 모레 20일이고요. 한국 시간은 내일입니다.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이 이미 철통 같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의 지도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 이 얘기는 외교적인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해리스 대사는 2018년도 7월에 부임해서 20일 임기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욱 국방장관 축사를 통해서 해리스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가족이다. 소박한 주막에서 막걸리를 즐기고 김치를 만들며 한국 사랑을 표현하던 대사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결국 또 이 추미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추미애가 이제 곧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일 날 청문회가 열리면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경질이 됐던 자의 사퇴가 됐던 떠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떠나는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추미애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소원을 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중순에 지금 있게 되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20일 즉 오늘 내일이 이제 결국은 20일이나 또는 21일 날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평검사 인사까지 결국은 추미애가 다 하고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추미애 인사에 있어서 이 평검사 중에 관심을 받는 사람은 이번에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주도적인 행동 대원을 했던 이규원 검사, 그야말로 그 출금이 끝나고 나서 미국 조지타운대에 방문학자를 거쳐서 귀국하자마자 1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에 파견되는 전형적인 황제 인사 코스를 밟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 이규원 검사 지금 불법한 것이 명백히 지금 확인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과연 이번 인사에서 또 어디로 옮기게 될지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또 대전지검에서 지금 현재 월성 원전 수사팀이 공중 분해될 것인지 그대로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간부 인사는 박범계가 이제 와서 하게 되는데, 간부 인사 때는 그동안에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 간의 인사에는 전혀 협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고 인사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외형상으로만이라도 일단 협의하는 모양새는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박범계 내정자가 와서 고위 간부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이 검찰 내 소위 빅4라고 하는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대검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상부장을 포함한 핵심 보직을 추미애 때는 호남 출신 그리고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꽉 채워놨는데, 이번 박범계 인사에서는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될 것인지 굉장히 지금 이 언론이 철저히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가 또 이 마지막까지요, 이 허위 사실,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자기 아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엉뚱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떠나면서까지도 김학의 출국 금지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 법조계와 언론으로부터 대단한 비판을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비판했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했는데요. 이게 자체가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 가짜 무혐의 처분된 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록하고 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도 가짜로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면 직권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규원 검사도 동부지검 직무대리 발령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사가 아니다. 그래서 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6일 날 발표할 때 검찰 수뇌부가 기존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연장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추미애가 얘기한 대로 그 당시 3월 23일 날 이규원 검사가 만든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이 아니고요. 본래 출금 조치하면 효력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4월 22일 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월 1일 날 별도로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규원 검사가 4월 22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1일자로 별도의 출국 금지 조치를 또 신청을 했어요. 이걸 보면 추미애가 상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박상기를 감싸고 돌다가 이제 딱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해서 이것이 허위였구나. 이것이 이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법한 출금이었기 때문에 이걸 또 취소하려면 반드시 박상기나 이규원이 취소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직권으로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박상기였잖아요. 그리고 발행자가 추미애 얘기로 하면 요청자가 이규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출금 얼마나 불법적으로 서둘러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번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떠나지만 추미애에 대해서 고발 고소 조치들이 수십 개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제 검찰 소환 선상에 슬 날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굽니까? 김어준이가 바로 19일 날 이 TBS 라디오 이 방송사 인근의 카페집에서 5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적발이 되자마자 TBS는 변명을 했어요. 업무 관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를 마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방역대책본부에서는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5명이 모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했다고 하는데, 아니, 방송국 안에, 바로 방송국 인근에서, 이 인근 커피집인데 방송국에서 안에서 커피 마시면 되지, 업무상. 무슨 업무상입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TBS는 김어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을. 그래서 이 거짓 해명한 것 자체가 또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이 김어준 씨 거짓으로 허위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김어준이 가는 곳곳마다 김어준이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결국은 김어준이도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 칼럼이 하나 있는데, 이 칼럼이 뭐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쓴 칼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판 스톡홀름 증후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쓴 글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북한은 남해는 핵을 안 쓴다, 이렇게 믿고 안심한다면 인질범 동조 심리에 빠지는 것이죠. 즉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 인질 상태임을 항상 인식하고 북핵에 맞설 수 있도록 균형을 찾아야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이 칼럼인데요. 칼럼 내용이 상당히 좋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칼럼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